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6월 2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죄다 사기야. 그거 뭐 전신에 뭐 취소하고 신고가 썼다 하면 취소하고 다 사기야. 미국 금리는 내릴 일만 남았어. 여기에 물음표를 다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저는 뉴스를 뒤집어 보곤 합니다. 자, 금리 한국 금통위 7월 13일. 자, 미국은 언젠가요? 7월 26일 날 이때 발표가 납니다. 요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미국이 먼저 하고 한국이 하면 좋을 텐데 박자가 살짝 엇박자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또 금리 하자는 목소리가 높겠죠. 지금 연체율 높아지는데 이 와중에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연내 2차례 정도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견해이고 일부 평론가들의 견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다음 달 미국 금리 올릴 확률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75% 정도 됩니다. 5.25%의 금리를 5.5%로 올릴 확률이 75%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34일 정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 전에 우리 한국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인가,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인가, 안 할 것 같아요.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 등기 기준인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예전에 제가 부산에도 올렸고 대구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 비공개 처리해버렸어요.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대구에 있는 두산 리버더 제니스라는 아파트를 추적해봤습니다. 여기 과거 영상 올려져 있어요. 과거 영상 올려져 있습니다. 두산 리버더 제니스 실거래 신고는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등기 정보 광장에 나오는 등기에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목록 신청 사건은 제외되죠. 등기 여부가 제대로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A와 B가 부부 관계예요. 15억, 20억 하는 아파트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 경우에 또 다른 C와 D 부부에게 거래를 했어요. 매매는 했어요. 실거래 신고했어요. 등기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점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실거래가는 1개월 내로 신고되죠. 1개월 내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등기는 1개월 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개월 내로 신고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특정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 많은 아파트들을 살펴본 결과 1개월 내로 20%,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40%,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60%, 6개월 내로 신고하는 비율은 아무튼 95%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는 1개월 안으로 신고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겠나요? 실거래가에 취소도 많고 계약 이런 사기다, 사기 거래도 있고 위장 거래도 있고 온갖 그것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등기 여부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실거래 신고는 1개월, 등기는 6개월. 왜? 계약 체결합니다. 중도금 냅니다. 잔금을 치릅니다. 이후에 등기를 합니다. 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까지 끌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패드워치 비율이 5.5%로 올릴 확률이 71% 정도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소폭 감소하는 목요일. 자, 전세 물량은 감소폭이 조금 약간 미세하게 둔화되는 느낌. 월세도 뭔가 확 줄어들었다가 뭔가 미세하게 좀 둔화되는 느낌이죠. 요런 일 이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주 대비 크게 빠지는 모습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거래량 104건 많습니다. 5월에 거래량 2200건 넘어섰고요. 한 2250건 정도, 그 정도 거래량. 2293건, 요 두 개의 거래가 항상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니까요. 다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6월의 거래량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주와 같은 날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튼 거래가 좀 더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비싼 아파트 6월 들어서도 대형 평형들 거래는 이어지고 있는데 5월만큼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 거래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라는 부분. 네, 30%, 40% 가까이 빠졌네요. 35%라고 적어줄게요. 비싼 아파트라고 안 빠지는 것은 아니다. 더샵 센터파크 1차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30%. 이 고점과 저점의 지금 현재 가격의 차이는 무려 4억입니다. 웬만한 부산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한 채 가격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5천만 원, 1억 반등하면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 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평균적인 하락률은 28%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겠고요. 대형 평형 5월달 거래. 6월의 거래는 아마 더 비싼 거래는 6월 전과 이후에로 조금 나눠질 것 같긴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28% 정도 하락하는 모습. 조금밖에 안 빠졌네. 평수를 한번 보면 공백이 일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머지 35% 그 이상 빠졌는 1층의 모습. 나머지 35%, 20%, 네, 35%, 20%, 20%, 20%, 조금밖에 안 빠졌다. 그러면 타입을 보면 일단 국평은 거의 아닐 확률이 높죠. 그 외 나머지 30% 정도 빠지는 모습들. 대충 숫자만 이렇게 써보고 지나갈게요. 3억 이상 거래가 무척이나 많았죠. 100건 정도 나왔는 것 중에서 3억 이상의 거래가 한 60건 정도, 제법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5억대, 예. 요쪽까지는 그나마 좀 건재하고, 4억대 아래로 내려오면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예, 부산만의 모습은 아니고, 대구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비과세로 물건을 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오륙대 SKB 같은 경우에는 요 직거래인가요? 요 근래 들어서 고층에 40% 빠지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은 편이니까요. 자, 20% 거의 40% 가까이 저층 빠지기도 합니다. 요런 층들 보합권의 거래 넘겨두고 30% 정도 요 가격대 3억대 요 가격대가 조금 연식이 오래된다든지 조금 뭐 외곽 쪽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가격들이 비싼 아파트들 뭐 때로는 뭐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껑충껑충 많이 치솟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40%, 30% 이런 하락들을 여전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4월달, 5월달 비싼 아파트들 엄청 많이 거래되었는데 지금 좀 6월달에도 일부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이 2,200건대, 다음 달에 뭐 2,300건, 2,400건 거래량이 6월달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역대 6월의 거래량은 어떠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 절반, 3억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 절반, 그 정도의 느낌. 5월달 거래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6억 이상의 거래량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살짝 꺾이죠. 6월달도 5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비싼 아파트들의 거래가 많아지면 시장 자체가 좀 들썩이는 경향은 있죠. 자,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4건 중에 신고가는 1건 있었고요. 고점 대비 뭡니까 이거? 고점 대비 5장이 빠지고 고점 대비 3장이 빠지고 전세 거래량 작년 수준의 거래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세 거래 비율이 딱히 높아지진 않네요. 언론에서 아무리 난리치고 정부에서 난리치고 빌라 사기, 오피스텔 사기 나날이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음 수준은 뭡니까? 아파트 사기예요. 아파트 전세 사기예요. 전세 보증금 미반하는 그런 사태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진장 다른 주거 공간들을 엄청 까댔죠. 하지만 서울도 그렇고 다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일부 반등하고 갭 차이는 벌어지고
투자자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되죠. 지금 투자자 고점에서 팔고 다시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물렸다가 C급하는 사람들, 2030들 C급했죠. 뭐 일본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다 그러죠.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러죠. 자, 4억 이상 비중은 점점 떨어져 있고요. 월세 거래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월세도 안정, 임대 거래량은 다시 좀 많았던 2, 3월을 뒤로 하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